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 놀랍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장중 42,180달러대까지 상승하였다가 41,100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자고 일어나 보니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42,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는 두 눈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지지선이 점점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의 경우는 전날 대비 무려 4.92%, 7일 전에 이제 일주일 전에 1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전날 대비 1.38% 상승, 일주일 전 대비 10.41%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솔라나의 경우는 전날 대비해선 3.27% 하락을 했지만 일주일 전 대비해선 12.45%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승함에 따라 시장 장악력, 지배력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3.1%,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7.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의 이명인 디지털 금이죠. 이 금 가격, 그냥 금 가격 또한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경우는 내년 2분기에 한 2,100달러까지 금 자체가 상승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많이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주식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또 높아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디지털 금이라고 비트코인이 불리웠다면 2021년 당시에는 미국 나스닥의 기술주와 상관관계가 역대 최고치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 하나가, 빅테크주 중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이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이제 들렸었는데요. 기술주의 레버리지가 비트코인이다라는 목소리 또한 나왔죠. 하지만 2022년에 하락을 겪으면서 2023년에는 금과의 상관관계도 거의 0에 수렴하였고, 이 미국 기술주들과의 빅테크주들과의 상관관계 또한 0에 수렴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비트코인이 해가 가면 갈수록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현재 각자 나아갈 길을 잘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에 12월 참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는데, 산타 랠리 기대감 속에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이 일시 42K를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산타 랠리가 지금은 시작이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산타 랠리가 뭐 올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이제 산타 랠리 속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으로 현재는 판단이 되는데,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2016년 당시에는 산타 랠리가 진행이 성공적으로 되었었습니다. 2017년 제가 비트코인에 처음으로, 크립토 마켓에 처음으로 투자금을 넣은 해인 2017년에는 산타 랠리가 똑같이 왔었습니다. 2018년 이제 크립토 윈터의 시작이 되는 해에서는 이 산타 랠리가 오지 않았고, 그다음 2019년도 산타 랠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는 산타 랠리가 다가왔었습니다. 2021년에는 산타 랠리가 안 왔었고, 2022년 작년에 또한 FTX 사태 이후 산타 랠리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봤을 때는 올해 2023년에 산타 랠리가 와도 전혀 무방하다, 이제 이상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올해 2023년은 그 어떤 해보다 퀀트적으로, 매크로적으로 너무나 잘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해입니다. 2023년 12월, 현재 우리가 맞이하는 12월 말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48,000달러를 뛰어넘는다라면은 정말 퀀트적으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기념비적인 해였다 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승세가 지속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유동성 자금들이
크립토 마켓으로 지속적인 유입이 이루어진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펀드 10주 연속 자금 유입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주에만 무려 1억 7,630만 달러가 이렇게 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1억 7,630만 달러면은 현재 하나로 쳤을 때 이제 2,500억 원, 2,400에서 500억 원 정도 대략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코인시어스의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1일 기준으로 이전 한 주 동안 암호화폐 펀드에 총 1억 7,63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디지털 자산 펀드는 이로써 10주 연속 플러스 자금 흐름을 유지했고 이 기간 총 17억 6천만 달러가 순 유입이 되었다. 이는 2021년 10월 미국의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와 연관된 강세장 이후 최대 규모 자금 유입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별로 보게 되면 이 비트코인이 1억 3,280만 달러가 유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보게 되면은 약 3천만 달러가 유입이 됐고 멀티 에셋의 경우는 이제 200만 달러, 230만 달러, 솔라나가 430만 달러, 바이낸스는 거의 뭐 유입이 없었고 라이트코인은 오히려 유출이 있었습니다. 이제 숏 비트코인 포지션의 경우는 거의 미비하다. 360만 달러가 유입이 됐고 XRP의 경우는 50만 달러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에이다, 트론, 아더 다른 코인들 이렇게 있지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비트코인을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두 차례 상승장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복귀를 해보았을 때 상승장의 시작은 항상 비트코인이 크게 오른 뒤에 거의 비트 흡성 대법이라고 하죠. 비트만 오르고 다른 코인들은 오르지 않는 이런 장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펼쳐지다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스물스물 낮아지더니 기타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제 알트 불장이 오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런 불장의 사이클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성장을 할 수가 있을지 이러한 성장 속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투자 평가 이익은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투자 평가 이익이 20억 달러라고 합니다. 2억 달러가 아니라 2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디지털 자산 펀드가 지난주에 글로벌적으로 1억 7,630만 달러가 들어왔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단일 기업으로 비트코인 투자 평가 이익이 20억 달러입니다. 20억 달러면 얼마인가요? 거의 2조 6천억 원 정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미실현 투자 수익이 2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코인데스크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20년 8월 비트코인 매입을 시작했고 3년 넘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 현재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는 17만 4,530 BTC를 보유하고 있고 총 매입 비용은 52억 8천만 달러, 평균 매입 단가는 3만 252달러라고 합니다. 이제 4만 2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총 가치는 약 73억 달러, 20억 달러가 넘는 미실현 수익을 기록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미실현 수익은 말 그대로 실현하지 않은 장부상의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을 판매하면 미실현 수익이 확정 수익이 되지만 이제 판매를 하지 않으면은 정확하게는 이제 내 돈이 아닌 거죠.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 내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현재 CEO를 사임을 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의장직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CEO나 뭐 의장이나 이거나 저거나 뭐 크게 다른 거 없지 않냐라고 볼 수가 있지만 명백하게는 다른 거죠. 이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2021년 당시에는 현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기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정신적인 지주가 이제 된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2022년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하자 정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입에도 담기도 힘든 조롱을 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세일러의 과거 투자 내역을 보았을 때,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한 걸 들었을 때 가장 후회됐던 투자 기억은 오래 보유하지 않았고 본인의 생각에 따라 매도를 했는데 그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 그걸 보고 후회를 한 적이 몇 번 있다라는 이야기 회고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의 조롱에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의 뚝심을 밀고 나아갔죠. 그렇게 2023년이 되고 비트코인이 1월 대비해서 현재 150%, 16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마이클 세일러는 주목을 받으면서 점점 좋은 이야기들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참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간사한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정말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제 주식에서 널리 사용되는 격언인데요. 이 비트코인에도 현재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지금은 낙관론이 좀 확산을 하고 있는데 뉴스에 팔아라, 지금 소문에 좀 오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ETF 뉴스가 나오면은 팔아라,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낙관론을 몇 개 보게 되면은 이 스탠다드 차타드 뱅크의 경우는 ETF 승인에 힘입어 내년 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찍을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 플랫폼 매트릭스 포트 또한 4월과 내년 4월과 연말 목표가를 각각 6만 3,140달러와 12만 5천 달러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제 파인더의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파인더의 소속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제임스 에드워드의 경우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이 내년 1월 미국 SEC가 현물 ETF를 최종 승인하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벤트를 촉발할 수 있다. ETF 승인 첫날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유입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유의미한 기관 자금 유입을 나타내려면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이 외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크립토 마켓의 경우도 이러한 소문에 그리고 이벤트의 기대감에 상승을 하다가 막상 이벤트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라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던 이벤트들이 몇몇 개 있었습니다. 이에 현물 ETF 또한 똑같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현물 ETF의 경우는 단순히 수만 개의 ETF가 있는데 거기에 비트코인 ETF가 하나 땅땅땅 생겼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현재까지 가장 많이 듣던 이야기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제로로 수렴할 것이다. 언제 다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는다. 비트코인 자체가 없어지거나 망해도 지금 당장 망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버린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정부의 안심 인증 마크가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ETF가 승인이 되게 되면 가격은 폭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다가오는 1월 10일 전까지 SEC는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현물 ETF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건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정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분석가들의 생각은 이때 당시에 하나만 승인시키는 게 아니라 현재 형평성 문제로 일괄 승인될 수 있다. 현재 12개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될 수 있는데 이 12개 모두 승인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단 1개월도 남지 않았는데요.
과연 현물 ETF 관련해서 승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담백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년 내에 금을 추월하면서 70만 달러에 갈 수 있다라는 언급 또한 나왔습니다. 70만 달러라면은 얼마인가요? 현재 환율로 대략 한 9억, 한 1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8억 5천에서 9억 정도 되겠네요.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블록스트림의 CEO 아담백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 2년 안에 금시총을 넘어설 것이다. 그럴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70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기 2024에서 2028년에 비트코인 시총은 금을 추월할 수 있다라며 1에서 2년 안에 비트코인은 70만 달러에 갈 수 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금을 팔 것이다. 아담백은 70만 달러가 무리한 수치라는 지적이 있자 나는 다음 반감기에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반드시 뒤집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리적인 금에서 디지털 금으로의 자본이 이탈은 금의 가격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타이밍은 부차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2년 내에 비트코인이 70만 달러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다음 반감기에 이제 다가올 불장에 한 최대 30에서 50만 달러까지, 정말 최대로 봤을 때는 한 50만 달러까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년 안에 1BTC당 100억 원 이상도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되게 된다면 100억 원의 가치가 현재의 100억 원의 가치에 한참 못 미치게 되겠죠. 비트코인인 오태민 작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채굴 비용으로 인해서 하방의 가격의 하락의 제한은 있지만 상방의 제한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도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애증의 코인이죠. 리플 XRP에 관한 소식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리플 산하의 메타코인 커스터디 기관이 조디악 커스터디와 기관 대상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이제 협업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리플 자체가 정말 이 크립토 마켓 생태계에서 넓은 생태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못하는 영역 또한 현재 많이 침범이 되어 있습니다. 침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참 아쉬운 것은 XRP의 가격 자체가 너무나 아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친 이제 리플 변호사로 불리는 인물이죠. 존 디튼의 경우는 이 XRP보다 이제 비트코인에 10배 더 많이 투자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제 얼마 전에도 나왔었죠. 이 존 디튼이 리플보다 비트코인에 한 10배는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 리플 변호사로 불리우고 있지만 사실 나는 XRP에 큰 관심이 없다. 나는 비트코인을 10배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털어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SEC가 보이는 행동은 잘못됐다. 위헌이다. 우리는 정부의 과도한 행동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2년 전 SEC와 법적 다툼을 시작하던 시기에는 XRP보다 이제 10배 많은 BTC, 3, 4배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했지만 이제는 이더리움보다 XRP가 더 많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언제? 지난달 엑스닷컴을 통해서 밝혔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러한 이야기를 또 한 거죠. 비트코인을 10배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난 게시글을 이제 지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친리플 변호사로 불리는 거 알고 XRP에 실제로 큰 관심이 없고 큰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발언을 이제 엑스닷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영향력이 있는 자각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봐도 이제 무방한 변호사인데요. 이 존 디튼이 그러한 영향력을 알고도 언급을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사실 SEC와 뭐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이게 미 SEC가 보이는 행동은 잘못됐다,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조금 좀 아쉽다. XRP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 미운털 박히는 짓을
본인이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존 디튼이 XRP 관련해서 다소 아쉬운 발언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을 해보면 존 디튼의 경우는 리플 관계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인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보다 더 모를 수도 있는 인물이고 리플사에서 뭐 기밀 프로젝트라든지 정말 대외비의 기밀들을 이제 리플 변호사에게 존 디튼 변호사에게 말해줄 리도 없죠.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리플 관련 언급하는 인물 중 유독 이제 변호사라는 타이틀도 있기 때문에 또한 SNS상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리플이 12월 비트코인 강세장을 따라갈 것이냐라는 언급 또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데이터들을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상승과 이제 XRP의 상승이 조금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금리 인하 가능성, 피벗의 가능성, ETF 승인 기대감, 비트코인 반감기 등 굵직한 호재에 거침없이 랠리를 펼치고 있다.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며 리플 가격도 간접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뭐가 의미하느냐? 이 비트코인과 리플의 피어슨 상관계수가 0.91로 거의 선형에 가깝다. 상관관계가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 개수는 0.8 이상일 때 강하다, 0.3 이상일 때 디커플링이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12월 1일 이후 10% 이상 상승한 4,100만 달러를 이제 돌파하면서 알트코인 시즌을 예고하며 XRP의 가격은 12월 13일 FOMC 회의, 흥미로운 파트너십 발표 및 제품 키트의 주요 업데이트, SACY 소송, IPO 등 특정 촉매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XRP의 경우는 정말 애증의 코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대표적인 코인입니다. 참 많은 투자자들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코인인데 이제 제가 매 영상 말씀드렸지만 2017년의 불장의 주인공은 단연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2021년의 불장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이었죠. 이제 다가오는 불장의 주인공은 이제는 XRP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